이제 질문 막바지 3개 예, 남았는데요. 예, 언론계, 한국 언론계의 네네네, 역사,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예, 예, 문제점과 또 대안에 대해서 말씀. 예, 예. 그 전에 이제 아까 내용들하고 저기가 네, 되는데 네, 중복도 되고 이제 일부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 네, 그 조금만 이제 보태자면 네, 그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 그 심층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쪽으로 손을 드는 국민들이 이제 꾸준히 있고 그게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 그렇고 이준석 현상은 이른바 이제 뭐 수구, 극우, 뭐 이제 어떤 낡은 음, 뭐 이런 것들로 그 통칭됐던 이른바 이제 야권, 특히 국민의힘이 어 이래선 전국 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원들로부터 밑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땅을 새롭게 객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등장하면서 아 우리가 주자가 있네. 전에는 이른바 1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시계 추이론도 많이 정치학자나 전문가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시대도 다이나믹하고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낡은 체제 이런 것을 세대도 교체하고 정치적 리더십의 행태도 그 바꾸자 이런 것들이 분출해서 생기는 현재 상황들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은 이른바 이제 경마식 보도, 그냥 막 따라가기식 보도,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속보 경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막 등장을 하고요. 진영 논리가 심하니까 합리적이고 중도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나 또 리더십 이런 부분들의 설당이 상대적으로 그 거의 이제 오그라들고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쭈그러들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양진영으로 진보 보수로 확 나뉘었던 이런 건데 이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요구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식으로 했던 게 일부 이제 극우적이거나 극좌적인 유튜버 여기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그래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조금은 진취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테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끌어내리는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을 합니다마는 이른바 기자 쓰레기라고 하는 기레기라고 하는 모욕과 그 오욕을 모욕감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렀다. 그게 상업적 저널리즘,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저널리즘 그런 어떤 그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의 부정적이고 낡은 행태가 스스로를 몰락시키고 자승자박했던 점들은 분명히 잘못을 직시하고 또 팩트를 기반으로 또 진실을 추구하는 국민 안의 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언론으로 재탄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그 이른바 민도보다 도리어 그 언론들이 거기에 걸터앉아 있으면서 과거식으로 이렇게 군림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을 오도하는 이런 언론들은 이제는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고 극복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 이제 그 훌륭한 뭐 언론인도 말씀하셨는데 언론과 그 정치 권력, 통칭 권력과의 관계는 저희는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도 안 된다. 왜? 너무 멀리 가면 심층적인 취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진 대표님하고도 어떤 인간적 신뢰나 또 진 대표님이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의 핵심 이런 거를 알려면 그냥 밋밋한 정도로는 그냥 악수나 하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관계로는 그죠? 네, 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유착이 되면 권력에 나팔수가 되거나 권력에 기생을 하거나 개인 이익을 취하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 그러니까 국민들은 팩트도 정확히 알고 정확한 빠른 것보다 저희는 정확한 게 더 우선이다. 정확한데 빠르면 그거는 아주 값진 정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미디어가 갖는 민주주의의 힘을 개인의 이익이나 그 사회 이익, 그러니까 사적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쓰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일정한 거리가 긴장감 있는 그 역동성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거기에
부속물이 되거나 거기에 그 졸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건 이제 중립성이란 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유착이 되고 또 반대 진영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관심이 없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왜 언론이 한쪽으로 쏠리고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네, 예. 왜 그렇게 돼 왔고 왜 네. 그런 걸까요? 어떤 일단은 뭐 생계형 언론도 많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조회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포탈에 예속됐다, 수직 계열화됐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탈에 어느 위치에 그 어느 시간에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뷰가 조회 건수가 또 그거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게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보 이용료 또 광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AI가 24시간 이제 쭉 서치해서 정량과 정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그 조회 건수 그다음에 그 러닝 타임 그러니까 광고를 뛰어넘으면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듯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진리라든가 진실, 양심, 뭐 원칙 이런 거보다는 그런 상업적인 이해관계 중심으로 매몰되는 또 그거를 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그게 있어서 맞느냐 틀리냐 보다 또 진실이냐 아니냐 보다 이것에 대해서 그 객관화하고 또 그걸 실증하고 논증하는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죠 도리어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상업적 저널리즘의 폐해고요 또 하나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아주 희행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주 진보 뭐 개혁 또 어떤 좌파적 이걸 얘기하면 좌빨 종북 좌파 그래서 매도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기성 어떤 이른바 빅3라고 하는 조중동이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데 조중동이 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서 기여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 옛날에 최순실 그건도 사실은 뭐 조선 쪽에 기여한 것도 있거든요 중앙일보 JTBC가 기여한 것도 있고 옥석은 가리되 이 지난날 지배적 언론이 그 독과점하면서 그걸 통해서 정치 체제도 길들이고 또 패권적인 지위를 계속 가져왔던 이거는 분단 체제에 기반한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노력을 언론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지금 남북 또 북미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7조 그 고무찬양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는 노력이 언론계 스스로부터도 자성도 하고 이른바 민주시민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이나 변별력도 높이는 이력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가짜 뉴스의 폐해는 우리가 가짜 뉴스 이른바 진영의 노예나 이념의 덫에 그 우리 국민들이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제 그 소신으로는 우리 진해찬 정치 TV 같이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미디어들에 대한 변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대항력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가짜 뉴스는 공동체를 좀먹는 민주주의 공동체의 공공의 적이다.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사회를 위해서 기자 입장에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진영이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자기 이외에는 모르는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만 살아가는 어떤 기자의 어떤 기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 어떤 극복하거나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그 신문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정적인 저널리즘, 이렇게 일명 벗기기. 그러니까 그런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황색 저널리즘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이제 이해관계 얘기했던 상업적 저널리즘, 그다음에 분단에 기반한 수구적인 이런 저널리즘, 이게 다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죠. 네. 근데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혁명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네. 이른바 어떤 체제, 사상, 이념, 국가의 통치 체계를 바꾸는 그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적 혁명적 대안이라든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개혁, 개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방향성을 갖고 가는 그런 리더십과 그런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죠. 달리 얘기하면 어떤 때 보면 답답한 거죠. 바뀌기는 하는 거야?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지만 그런 노력은 언론계 내에서 있습니다. 네. 최소한 51% 이상, 저는 3분의 2 이상이 그 어떤 내부의 건강한 에너지나 이른바 기자윤리, 또 진실을 향한 치열한 어떤 도전, 또 이런 개인, 그러니까 기자 개인도 있고 기자 정신을 잃지 않은 또 그런 리더십, 그런 경영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른바 이제 침소봉대, 뻥튀기가 된 거죠. 근데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미친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그거는 1차적으로는 지금 정부는 뭐 징벌적 손배제니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 이외에 형법이나 등등등 기왕에 있는 법 체계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어떤 징벌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 언론의 역할을 옥죄어 가지고 성공한 정부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런 노력을 좀 많이 앞으로는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개인의 일탈이나 또 그 편향되고 편먹고 개인의 어떤 비윤리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내에서도 도태가 되고요. 또 그 국가의 어떤 법 체계에 의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이게 이제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도리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 우리 스스로 언론계 내에서도 또 국민들하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어떤 사회적 강제하는 어떤 체제나 힘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더 금방 눈에 띄는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참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언론인으로서 예, 바라보는 한국의 정치. 네. 아까 강조했던 연장선상에 다 있는데요. 언론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인데 근대 시민사회가 되면서 절대 왕정으로부터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 왜 비판하냐면 18년 동안 독재를 한 거 아닙니까? 군사 독재를. 그건 다 보수 진영도 인정을 하는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했는데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삼권이 상호 견제, 균형.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른바 행정부. 우리 표현을 보더라도 미국은 뭐 바이든 행정부, 부시 행정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부라고 안 합니다. 그냥 정부야. 그것도 아직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 성숙도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잘 작동이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언론이 등장한 겁니다. 사실은 신문, 방송 이렇게 온 건데 오늘날 뭐 유튜브까지 여기가 권력을 비판, 견제, 감시를 잘 해주면 국민들에게 그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점하거나 독재해가지고 집권 세력이 이익을 취하는 뭐 그들만의 어떤 비밀 자금 검은 그 돈 해외에 자기네들 이렇게 옛날에 막 그죠 숨겨놓은 이런 거 있고 현재도 뭐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순실 씨 얘기도 꽤 많이 나오는데 안 되니까 뭐가 생긴 거냐면 이제 NGO가 생긴 겁니다. 이것도 비판할 수 있도록. 근데 제4의 권부 역할을 했던 언론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거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비판, 견제, 감시를 하는 역할. 그게 최근에 가장 크게 나타난 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뭡니까? 조선일보 또 여기 JTBC 또 그 위에 한겨레 신문 뭐 물론 저희도 일부 참여했고 그래서 실상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행복 추구권,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촛불을 들은 거죠. 이건 꼭 민주 진보 쪽만 한 게 아닙니다. 중도적인 사랑, 합리적 보수가 같이 해서 전 국민이
예, 그러니까 전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런 게 생긴 건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데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정보 서비스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보 서비스가 어디 맛집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생활적인 거, 교육에 관한 거 왜냐면 자녀는 미래니까 그다음에 뭐 현실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금융 재테크에 관한 거 또 어떤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도 되게 주목을 받는데 거기에 그 필진들은 주로 칼럼니스트들은 거의 3분의 2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노벨상 수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안도 깊이 있게 해석을 해주고 너무 정쟁이나 진영에 빠져서 그 싸움만 해서 에너지 소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건가.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교역 국가의 수준만이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 역할을 언론이 해야 국민들이 정말 그 물과 공기처럼 언론을 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정치와 관련해서도 진실을 향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그 심층 취재하고 이걸 가지고 엿바꿔 먹고 짜웅하지 않고 우리 업계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그걸 넘어서는 어떤 역할을 언론이 계속 해줘야 된다. 네. 짜옹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 담화. 아, 예,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비속어를 썼나?